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라고 해서 난 꼭 임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,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죠. 젊은 여성들이 상당수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. 10명 중에 한 2명, 3명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병명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.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이거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칭하자,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, 첫 번째로는 초음파상 난소의 난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찰이 돼야 됩니다. 원래는 뭐 서너 개, 4, 5개 정도 있어야 되는 난포가 10개, 15개 이상 이렇게 많이 보일 때 다낭성 난소 상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, 두 번째 조건은 배란 장애가 있으셔야 됩니다. 배란 장애는 생리를 30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분 같으면 생리와 생리 중간인 한 2주째 정도의 난자가 난소에서부터 튀어나오는, 그것이 잘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배란이 잘 안 되는 거를 이제 손쉽게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리를 늦게 하는 거죠.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생리를 하지 않는다. 이것은 즉 배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, 세 번째는 고안드로겐 혈증이라고 합니다. 안드로겐이라는 거는 바로 남성 호르몬을 말하죠. 테스토스테론을 보통 의미를 하게 됩니다. 여성이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단지 여성 호르몬이 남성보다 높은 거죠.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과도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. 이것이 생기면 피부 트러블, 여드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, 다모증이라고 해서 털이 좀 많을 수가 있고, 목소리도 변할 수가 있고, 이런 어떤 고안드로겐 혈증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 검사를 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 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난소에 난포가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거나 어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는 거는 자궁 난소가 이제 건강하다는 하나의 큰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, 생리를 몇 달간 건너뛰고 우리 사연을 주신 분처럼 120일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배란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배란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임신이 될 첫 번째 스텝조차 내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,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임신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분은 우리가 배란일을 맞춰서 잠자리를 하기가 비교적 용이해요. 하지만 4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분은 3달 반이 지났을 때가 배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횟수도 적고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줌으로써 임신이 좀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배란일을 좀 확인하면서, 병원에 오면 우리가 초음파를 봐서 배란일을 좀 맞출 수도 있고, 아니면 배란 테스트기라고 해서 집에서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배란일을 확인해서 임신을 좀 더 해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배란이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일단 피임약을 몇 달 먹은 다음에 인위적으로 배란을 억제한 다음에 끊으면 몇 달가량은 좀 배란이 또 원활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라고 해서 난 꼭 임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,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면은 충분히 또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적어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난자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, 자연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보조생식술, 우리 시험관하기 시술과 같은 것을 했을 때 난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, 또 이제 우리 임신될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